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이명박은 이명 계약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명 계약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푸나님은 이 UAE 원전 수출 요 전에 이게 UAE 특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냥 UAE 임종석 특사였어요. 특사건. 근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자유당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MB 비리 관련하여 원전 수주 관련 비리를 캐다가 UAE 왕세자의 돈까지 들여다봤고 그거에 대해서 UAE가 항의했고 그래서 불 끌어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자유당에 도움이 되나요? MB한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이런 건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약간 모질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뭔가 앞뒤 없이 총을 난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편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철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 계속 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하자고 이 지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여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선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인은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기 당사자는. 정말 MB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말끔하고. 그런데 자유당은 과연 MB가 말끔하고 깨끗한 순백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네. 똑같은 실수를 안 했는데 네. 지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로 가려보자 이런 식인데 어그로 끌기 하는 건데요. 이명박이 현충원에서 기자들 질문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자택 논현동 자택으로 가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했더만요. 사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운한 지점 이야기예요. 폭로라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걸 보면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JTBC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다. 뭔가 이분의 답변에는 늘 이렇게 말끔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네.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스가 MB께 아니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명계약이라는 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는 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포화 상태여서 아랍에미레이트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데 네. 그게 지금 세월호 문제까지도 음모론이 있어요. 운반 관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명 계약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리베이트하고 다음에 그 아크 부대가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리베이트 건은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리베이트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네, 요번 이 논란은. 그다음에 핵 폐기물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그 세월호가 과적. 예, 세월호 과적과 관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을 파악할 길이 지금은 그렇죠. 없고요. 근데 이 핵 폐기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핵 폐기물 재처리 관련하여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도대체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경주에 뭐 방패장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핵 폐기물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재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IAEA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요. 결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 조항 조정해야 돼요. 재처리 과정에서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면 합의에 핵 폐기물 처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당도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MB가 지금 부정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이면 합의 그중에 핵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라는 그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네, 여기에 조사 대상자는 원세훈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리베이트 이야기하셨는데 MB 리베이트는 없었을지라도 원세훈 리베이트는 있었다가 정설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크 부대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원전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군대의 성격에 관하여 지금 입장이 막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군대 파견하기로 한 것이 이면 합의였냐 뭐였냐, 이거는 이면 합의로 있었다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사 교육 훈련, 뭐 군수 지원, 고위급 상호 방문 통한 군사 교류 협력. UAE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 중동의 열강들이 둘러싸인 나라 중에 하나라서 네. 군사력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목적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인데도 좀 이상한 게요. 건설비를 우리가 대는 그런 공사였어요. 건설비를 우리가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출해준다. 초기에. 이자가 없이 네, 대출해주는 그런 네, 형식이라서. 네. 근데 참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랍에미리트 돈 많은 나라예요. 석유 때문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도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 UAE 원전 수주에서 초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밀려 있었고 UAE가 우리나라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고 왕세자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이제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게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굴욕을 감수하고 내가 원전을 수주했다, MB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고 스스로 자랑도 한 그런 원전 수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불리한 조건에서 원전을 수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무이자 대출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핵 폐기물 문제 이면 합의가 있었다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의혹이. 그리고 심지어는 부대까지 군과 관련한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정치적인 맥락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조각조각 맞춰보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원전 수출의 한전 쪽의 이면계약 의혹, 또 핵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원전의 수출 사업이 좀 뭔가 좀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이명박 때 제공하려고 했던 바로 항공우주센터 설립, 이것도 그 계약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항공우주센터 설립을 백지화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격히 나빠졌다더라가 썰이에요. 이거는 썰 아닙니다. 예, 이거는요, 그 확인된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가 2010년과 2012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파견할 전역 간부들을 실제로 모집했었다는 거예요. 모집을 했고 2010년에는 육해공군 본부에 전직 지원과로 공문을 보낸 사실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은 과학화 훈련 전문가, 해군은 항만 방어와 함정 수리 전문가, 공군은 조종과 정비, 무장 전문가들을 전역한 간부들 중에서 수소문을 했었대요. 그래서 국방부가 400명 정도 모아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려고 했는데 정작 찾아보니까 100명밖에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파병가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분쟁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은 얼핏 해본 적이 있었어도 네. 원전 건설에 대한 다른 조건으로 우리나라 부대가 파병돼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이 수면 아래에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던 걸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신 공로는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항공우주센터, 이거는 2012년 중반에 국방부가 또 사람들을 찾았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비와 무장특기의 간부들로 모집 대상의 폭을 좁혀가지고 국방부가 공군에 1억 이상의 연봉이 보장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법 모아졌대요. 그래서 2013년 하반기에 항공우주센터가 설립된다는 말을 책임 있는 군 관계자가 했다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2013년 3월에 국방부가 없던 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없던 일로 하면 모아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UAE와는 어떻게 됐나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이게 2013년 3월이면 박근혜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특사 관련하여 해명할 때 박근혜 때 와서 조금 UAE와의 관계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니까 언론이 하도 그러니까 한마디씩 해준 거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해 와서 이제 당황스러웠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요때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밀리트 원전 수출의 한전 쪽 임용 계약 의혹 즉 핵폐기물 국내 반입 여부를 조사한 것이라는 거죠. 시기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임용 계약이라는 게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아니면 굳이 그런 임용 계약을 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떨어질 이익이라는 건 이를테면은 한전에서 수출을 하는 원전을 수출하는 담당에게 받는 리베이트, 거기를 건설하는 건설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나간 방송에서 자원광물공사가 사실상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요. 파산돼가지고. 광물자원공사는요, MB 핵심 측근이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이게 자원외교 국조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죠. 그래서 지금 대체로 더 자료가 나오겠지만 한 5조 정도를 자원외교에 투자했다가 5천억인가 회수했나? 뭐 그런 수준입니다. 10%? 네,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합법을 가장했지만 분명히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이 이런 걸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직접 날아가기도 하고 뭐 국방장관 다녀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왜 이런 거 있죠. 특별한 관계를 과시해야 되는 경우에 저 사람은 저 정도 급도 아니고 그 정도 나라도 아닌데 너무 특별되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드네 하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자체가 대답을 뭐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식은 네. 분명히 뭔가 있는데 지금 이거 찾아봐. 이것들아 요 느낌이에요 지금. 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크 부대 관련하여서는 사실을 알아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안 밝혀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외교의 품격이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구나. 외교의 품격. 네. 요즘 보면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 이 개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이명박근혜는. 그리고 한반도는 엄청 고차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1대1 외교도 아니에요. 1대 다자간 외교거든요. 1대 다자간 외교를 해야 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상 4대 강국과 같이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1대1 외교, 눈앞에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인 거예요. 고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늘 풀거나 덧셈 뺄셈으로 푸는 거죠. 국방 관련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이거를 너무 이제 있으면 지들 말대로 원전 팔아먹기 위해서 사실은 또 우리나라 국방을 좀 팔아먹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되 잘 팔아먹고 원칙대로 팔아먹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할 텐데 이게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게 계속 있는데 그 석연치 않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UAE 관련하여 자유당이 의혹을 제기할 때 정말 철저하게 정파적인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파적인 목적으로 제기한 그 의혹의 비수가 자유당의 심장을 겨누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직 문재인 흔들기엔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런데 그거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식을 보면 국익을 생각해서 말 못하면 욕먹고 가만히 참기도 하고 인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외교의 품격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문재인의 외교의 품격이. 그리고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돌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관련해서 집권 초에 언급하면서 중동이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그게 지금 이런 보고를 다 받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동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등등 해서 그게 어떤 나라와는 어떤 나라끼리 사이가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들을 훑어보면 외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명박이 원전 수출을 그렇게 영쓰고 해댔던 이유가 순수하게 우리나라 원전 발전을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출발하는 아마 국민적인 의혹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최근 나온 보도에 의하면요.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군수지원협정을 몰래 체결했대요. 네. 이걸 이제 부른 이름이 있는데요. 상호 군수지원협정 MLSA를 체결했는데 MLSA는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자와 영역을 지원하는 협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 부대 파병한 데 이어서 군수 물자까지 지원하는 MLSA를 추가로 체결하면서 유사시 아크 부대는 중동 지역 분쟁에 자동 개입해야 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파면 팔수록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두 정권에 이어서 뭔가 정말 구린 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방송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는 가장 첫 번째가 일단 국익. 그쵸. 근데 그 국익을 어때 다른 민족이나 나라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얻는 게 더 좋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국가 정상들이나 국민들을 대할 때에도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면 되더라.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느낀 건 푸나님은 참 속이 시원하겠다. 부럽다. 근데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아이 나쁜 새끼들 지금 진짜. 속 시원하시죠? 2018년 이번에요, 제가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다가 보통 우리가 뭐 무술년, 병신년, 양해해면 양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러다가 개 다음에 년을 붙이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올해는 2018년의 개년이네요. 아, 나 진짜. 아, 정말 시원하네요. 그죠? 저는 정말. 그래서 할 수 없이 개해로 바꿨더니 영 그 어감이 안 나서. 근데 진짜 1월 1일 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줬던 그 희망.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럼프급의 망나니도 나만의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물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김정은 자체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방송도 여러 번 했으니까 종편들처럼 김정은 개망나니에 무슨 핵개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스위스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칭찬하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고무 저는 찬양이 됩니다. 그럼요. 저 칭찬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으로 시작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이 평창올림픽은 자기가 유치했다고 자랑질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하늘이 돕는다는 건 만약에 이 시점에 평창올림픽이 없었다면 참 북한 문제 풀기 힘들었겠다. 근데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식인 사람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근데요,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만약에 자유당이 집권했으면 지금 또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가지 못하죠. 고립시키죠. 북한을 그쵸? 멍청한 놈들이. 그렇죠. 그래요. 니들은 핵개발에 있으니까 징벌적으로 절대 못 와. 이렇게 이 상태로 갔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 미사일 뻥뻥 쏘고 난리 난다. 예. 바보 같네. 핵실험. 대안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요즘 많이 쓰거든요. 김성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들이 엄청난 아마추어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민주정권 10년 동안의 경험들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성숙해서 다시 돌아온 정권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요. 얼마든지 프로가 돼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된 말인데 그쪽은 아마추어도 프로도 아니고 열외예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속 시원하게. 자, 2018년 개년에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생각해보면서 첫 방송 재밌게 마쳤고요.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분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면 합의에 핵 폐기물 처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유당도 우리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MB가 지금 부정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요거?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 과정에 이면 합의 그중에 핵 폐기물 처리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라는 그 문건이 나온 거잖아요. 네, 여기에 조사 대상자는 원세훈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리베이트 이야기 하셨는데 MB 리베이트는 없었을지라도 원세훈 리베이트는 있었다가 정설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크 부대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원전을 수주하면서 그 원전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그 군대의 성격에 관하여 지금 입장이 막 될 것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걸 보면요.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JTBC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다. 뭔가 이분의 답변에는 늘 이렇게 말끔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네.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다스가 MB께 아니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나에게 물을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말하면 폭로여서 말 못해.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명계약이라는 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가져온다는 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포화 상태여서 아랍에미레이트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데 네. 그게 지금 세월호 문제까지도 음모론이 있어요. 운반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까지는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이명 계약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리베이트하고 다음에 그 아크 부대가 군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는 문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 리베이트 건은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리베이트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네, 요번 이 논란은. 그다음에 핵 폐기물 문제는 세월호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그 세월호가 과적. 네, 세월호 과적과 관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혀 사실을 파악할 길이 지금은 그렇죠. 없고요. 근데 이 핵 폐기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핵 폐기물 재처리 관련하여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도대체 이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경주에 뭐 방패장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핵 폐기물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재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IAEA 통제를 엄격하게 받아야 되고요. 결국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 조항 조정해야 돼요. 재처리 과정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이명박은 이명 계약은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명 계약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푸나님은 이 UAE 원전 수출 요 전에 이게 UAE 특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게 그냥 UAE 임종석 특사였어요. 특사건. 근데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서 자유당이 이게 문재인 정부가 MB 비리 관련하여 원전 수주 관련 비리를 캐다가 UAE 왕세자의 돈까지 들여다봤고 그거에 대해서 UAE가 항의했고 그래서 불 끌어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의혹 제기가 자유당에 도움이 되나요? MB한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이런 건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약간 모질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뭔가 앞뒤 없이 총을 난사하다가 보니까 우리 편이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철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가다 보니 계속 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 하자고 이 지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여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우선 그 의혹을 제기했을 때 본인은 의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제기 당사자는. 정말 MB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말끔하고. 그런데 자유당은 과연 MB가 말끔하고 깨끗한 순백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사람의 발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네. 똑같은 실수를 안 했는데 네. 지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국정조사로 가려보자 이런 식인데 어그로 끌기 하는 건데요. 이명박이 현충원에서 기자들 질문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내가 이야기하면 폭로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자택 논현동 자택으로 가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했더만요. 사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서운한 지점 이야기예요. 폭로라는 이야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